부호가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진짜 이유는 그를 쇼루하기 위함이었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따뜻한 이야기. 밤이 찾아왔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번영과 냉혹함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70세 노숙자 고메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인도를 걸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빛 바랜 그의 낡은 옷을 뚫고 들어왔다. 굶주림의 위가 쥐어짜듯 아파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저 앞에서 유일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는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호화 레스토랑 블랑. 블랑의 외벽은 황금빛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다. 입구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상투적인 미소를 띤 채 멋진 옷차림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고메즈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굶주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애쓴 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레스토랑 내부는 화려했다. 수정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은색 식기와 본차이나 접시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뽐냈다. 우아한 배경음악이 손님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고메즈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떠들썩하던 대화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누군가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비웃었다. 고메즈의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그는 등을 곧게 펴려고 애썼다. 카운터 앞으로 다가간 그는 조심스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 한 끼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카운터 뒤편에 있던 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예약 없이는 나가주세요. 비싼 요리는 필요 없습니다. 고메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저 먹을 것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빵이라도. 하지만 그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더 큰 조롱만 불러왔다. 한 직원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세게 치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할아버지, 가셔야 할 곳은 교회 무료 급식소지 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고메즈의 얼굴은 수치심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모든 말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더러운 물이 쏟아졌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낡은 옷은 물에 흠뻑 젖었고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옷에 달라붙어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모두들 이 광경을 공짜 구경거리로 여겼다. 고메즈의 가슴은 마치 칼에 베인 듯 아팠다. 그는 온몸이 젖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그는 억지로 참았다.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곧바로 그의 젖은 몸을 감싸 그는 부르르 떨었다. 레스토랑 문 밖에 선 고메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나도 한때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치며 그의 무력함을 비웃는 듯했다.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블랑 레스토랑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차에서 키가 크고 우아한 분위기에 젊은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베이지색 롱드레스 위에 회색 모직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검은색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날이었다. 방금 아버지인 시프리아노와 사업 관련 약속을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온 참이었다. 날이 오늘 저녁 요리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란다. 내 마음에 꼭 들 거야. 시프리아노는 말하며 레스토랑 문을 열고 신사처럼 손짓으로 안내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문 밖에 있는 한 사람에게 쏠렸다. 그는 길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떨고 있는 듯한 노인이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다. 아빠, 저분은 누구세요? 나리는 조용히 물었다. 시프리아노는 노인을 흘끗 본 뒤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잖니. 신경 쓰지 마. 나리의 눈썹이 살짝 추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째서 저런 말투로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 시프리아노는 웃으며 말했다.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없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야. 동정심 낭비하지 마라. 나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노숙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가 땅에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지만 추위와 피로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힘겨워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속에 솟구치는 충동을 느꼈다. 나리는 식사 내내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고 노인의 모습을 찾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뭔데? 시프리아노는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자르며 물었다. 저 노숙자분을 안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시프리아노는 말문이 막혔다. 곧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리,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여긴 불랑이야. 하지만 저분은 배가 고프시잖아요. 추위를 피할 곳조차 없으시고요. 나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그냥 그분께 따뜻함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고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시프리아노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리는 고개를 끄덕인 뒤 곧장 문 밖으로 향했다. 나리는 레스토랑의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도시의 소음과 함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고메즈에게 빠르게 다가가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고메즈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 따뜻한 눈빛을 보며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나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고메즈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그저 머물 곳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나리는 미소를 지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티슈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식사 좀 주문해 드릴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시겠어요?
고메즈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 자신에게 냉담하기만 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까?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혹시 당신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 마세요. 나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결정이에요. 그저 당신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몇 분 후, 나리는 고메즈를 부축하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과 불만이 섞인 채 그들에게로 향했다.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그들을 막아서려 했다. 아가씨, 이분은...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 손님입니다. 나리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리의 단호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그는 그들을 창가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건네주는 동안 얼굴에 감춰지지 않는 불만을 드러냈다. 나리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몇 가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다. 고메즈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도망치고 싶어하는 듯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긴 따뜻한 곳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메즈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마치 이 고요한 공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멀리서 시프리아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딸에게 손짓했다. 나리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아빠? 나리, 내 따뜻한 마음은 잘 알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시프리아노는 다소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숙자에게 필요한 건 사회적인 지원이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가 아니야. 어쩌면 이 식사 한 끼가 그의 처지를 바꿀 순 없겠지만 나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시프리아노는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뜻한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지자 고메즈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이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고 작은 스테이크 조각을 입에 넣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도 되는 듯이 그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맛을 음미하는 듯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쩌다 이곳에 오시게 된 건가요? 고메즈는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저는 이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습니다. 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요? 이곳의 주방장이셨다고요? 네. 고메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그리움을 담았다. 그때 블랑은 이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이었고 저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당신은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고메즈는 배를 채웠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레스토랑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나리가 마련해준 숙소로 향한 것은 깊은 밤이었다. 나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꼈다. 레스토랑 반대편에서는 시프리아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딸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차가운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따뜻하고 관대한 분이셨던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도와주셨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마도 내가 틀렸던 것 같군. 시프리아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깊은 밤, 고메즈는 나리가 마련해준 숙소 침대에 누워 있었다. 비록 침대는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마치 그의 70년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고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함께. 30년 전 고메즈는 블랑 레스토랑에서 가장 명성 높은 주방장이었다. 그는 새하얀 주방장 유니폼을 입고 높은 주방 모자를 쓰고 날카로운 식칼을 든 채 오픈 키친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요리는 예술 작품이라 불렸고 손님들은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그는 한때 자신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고메즈, 너의 재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그의 친구 라미로는 항상 그를 이렇게 칭찬했다. 라미로는 당시 블랑 레스토랑의 창업자이자 고메즈가 요리사의 길을 걷게 해준 은인이었다. 젊은 시절 고메즈는 가난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했다. 당시 그는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기계적으로 채소를 씻고 조리대를 닦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미로가 그 식당에 들어왔다. 이름이 뭐지? 라미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다. 고메즈입니다, 선생님. 젊은 고메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라미로는 이 젊은이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눈여겨보고 그를 자신이 새로 연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막 시작한 블랑에는 고메즈처럼 성실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렇게 고메즈는 주방에서 가장 평범한 직원이 되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라미로의 지도 아래 고메즈는 칼질과 불 조절, 양념하는 비법을 배웠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보다 몇 시간씩 더 연습했고 손가락은 채소를 썰다 생긴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그는 블랑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은 그에게 영광뿐 아니라 교만과 냉정함도 가져다 주었다. 고메즈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모든 직원을 엄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사소한 것에도 몹시 까다로웠고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썬 두께가 완전히 틀렸잖아. 그는 새로운 요리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제대로 못할 거면 당장 내 주방에서 나가. 그는 자신도 한때 허드레시를 하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었고 자신의 은인인 라미로가 가르쳐준 관용과 인내심도 잊었다.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주방 분위기는 긴장되고 숨막히게 변했고 많은 요리사들이 그의 태도를 참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라미로는 그에게 여러 번 충고했다. 고메즈, 요리는 행복을 위해 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블랑은 영혼을 잃어가고 있어. 하지만 자만에 빠진 고메즈는
이러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엄격함만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고집했고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무시했다. 전환점은 어느 겨울밤에 찾아왔다. 폭우가 도시를 휩쓸던 날, 라미로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메즈는 자신을 이끌어준 유일한 은인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경영진이 바뀌고 새 사장은 고메즈에게 더 많은 상업화를 요구했다. 심지어 식재료 원가 절감까지. 우리 수익이 떨어지고 있네. 자네, 그 비싼 수입 재료들을 줄여야겠어. 새 사장은 차갑게 말했다. 품질조차 보장할 수 없다면 그건 백랑이 아니지. 고메즈가 격렬하게 반박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새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도 좋아. 모든 것이 고메즈에게 분노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결국 사직을 선택하고 한때 그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레스토랑을 떠났다. 하지만 백랑을 떠난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그는 자신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보려 했지만 경영 경험 부족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의 고집스럽고 까다로운 태도는 업계에서 그를 점점 고립시켰고 심지어 과거의 친구들마저 그를 멀리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난 항상 성공은 내 힘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했어. 고메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잊고 있었어. 누군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추억의 강물 속에서 고메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라미로의 따스한 미소를 떠올렸고 주방에서 함께 땀 흘리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절대 제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과거의 오만과 냉담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따스함을 얻을 기회마저 빼앗았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마일리의 호의는 그에게 마치 라미로의 따스한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어쩌면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고메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눈빛에 오랜만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마일리와 아버지 시프리아노는 다시 백랑 레스토랑을 찾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로비 안으로 쏟아져 깨끗한 테이블들을 비추었다. 마일리는 메뉴를 훑어보며 무심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빛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젯밤의 노인 고메즈를 생각하며 그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거기 어젯밤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렴. 시프리아노는 커피를 마시며 딸을 달랬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특히 그런 사람은. 마일리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빠? 아빠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분만 예외인 거죠? 시프리아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식탁 위의 스테이크로 주의를 돌렸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출입구 쪽으로 쏟아져 나왔다. 레스토랑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했다. 코디오 화재 경보가 울리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이야! 누가 소리쳤다. 빨리 여기서 나가. 레스토랑 직원들은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마일리와 시프리아노도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일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빠, 내 가방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가방은 잊어버리고 어서 나가자. 시프리아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안 돼요. 그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마일리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다. 마일리, 돌아와. 시프리아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에 불안과 초조함을 가득 드러냈다. 하지만 마일리의 모습은 이미 짙은 연기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 시각 고메즈는 레스토랑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어젯밤 마일리의 호의에 감사 인사를 하러 왔지만 레스토랑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 여자아이 한 명이 안 나왔어요. 화장실에 있다고요. 마일리. 고메즈는 주저없이 레스토랑 입구로 달려갔다. 손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직원이 그를 막아섰지만 고메즈는 그를 밀치고 연기 자욱한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고메즈는 허리를 숙이고 오랜 세월 레스토랑에 익숙했던 기억을 되살려 화장실로 통하는 길을 재빨리 찾았다. 연기에 눈이 따가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일리가 있을 만한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마일리.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 여기 있어요. 화장실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다. 고메즈는 걸음을 재촉해 화장실 문을 열었다. 마일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가지고 나오려 했던 가방을 품에 안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이리 와. 고메즈는 마일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못 걷겠어요. 마일리는 힘겹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널 데리고 나갈 거야. 고메즈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어깨에 메고 출구 쪽으로 뛰었다. 밖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불길은 이미 로비 전체로 번졌고 탈출구는 막혀 있었다. 고메즈는 사방을 살피다가 뒷문으로 이어지는 주방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숨을 참고 허리를 숙인 채 있는 힘껏 출구를 향해 달렸다. 매 순간이 죽음과의 경주였다. 짙은 연기가 그의 목을 태웠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으며 몸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일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그들이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시프리아노는 가장 먼저 달려나와 정신을 잃은 딸을 받아 안았다. 마일리, 괜찮니? 그는 딸을 꽉 껴안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저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마일리는 고메즈를 가리키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고메즈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그을음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불에 그슬려 곱슬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존감이었다. 곧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했다.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았고 고메즈는 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에 실렸다. 그는 연기를 많이 마셨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 검사가 필요했다. 아빠, 저분을 도와드려야 해요. 마일리는 들것에 실려가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전 아빠를 다시는 못 봤을 거예요. 시프리아노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노숙자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구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시프리아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고메즈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아직도 화재 현장의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손에 링거를 꽂고 숨소리는 고르지만 지쳐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는 듯했다. 내리는 옆 병상에 누워 하룻밤 경과를 지켜본 후 의식을 되찾았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감사와 굳은 의지가 가득했다. 아빠, 그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마일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시프리아노는 대답 없이 시선을 옆 병실에 고정한 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메즈에 대한 감사함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며칠 전 그런 사람은 도울 가치가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자신이 경멸했던 노숙자가 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된 것이다. 몇 시간 후 고메즈가 깨어났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침대 옆에 서 있는 네리의 미소가 보였다. 네리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어 따스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깨셨군요. 네리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밝았다. 좀 어떠세요?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지. 고메즈는 희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리는 꽃을 침대 맡에 놓고 그의 옆에 앉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감사 인사도 못 드렸을 거예요. 고메즈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말렸다. 내가 젊었을 때였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 왜죠? 네리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고메즈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호의가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했어. 누군가 당신처럼 나를 믿어주었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지. 그때 시프리아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따뜻한 수프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알아채기 힘든 미안함을 담아 말했다. 고메즈 씨, 이번 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메즈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을 구한 건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였으니까. 시프리아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수프를 침대 맡에 놓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나아지도록 감사합니다. 고메즈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생활에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시혜를 받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시프리아노가 물었다. 제 방식대로 세상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고메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가능하다면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며칠 후 새로운 위기가 조용히 찾아왔다. 의사는 네리에게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시프리아노는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졌다. 아버지로서 딸이 처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는 신장을 찾기 시작했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시프리아노는 딸의 손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담아 말했다. 네리는 오히려
더 침착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고 내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메즈가 의사를 찾아갔다.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고메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의사는 놀라 물었다. 고메즈 씨, 정말 확실합니까? 이 수술은 당신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알고 있습니다. 고메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선량함이 제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마일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러면. 얘야, 내 말 좀 들어보렴. 고메즈는 그녀의 말을 끊고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나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이번에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내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 당일 시프리아노는 딸 곁을 지켰고 고메즈는 홀로 다른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라미로의 따스한 미소와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드디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내리는 점차 회복되었고 고메즈는 고령의 몸으로 더 오랜 시간 요양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고메즈 씨. 시프리아노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제 딸뿐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고마워하지 마세요. 고메즈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 딸의 선량함에 감사하세요. 그 아이는 제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수술 후 몇 주 동안 병원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내리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안색도 점차 좋아지고 눈빛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다. 매일 아침 그는 고메즈의 병실을 찾아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노인과 시간을 보냈다. 고메즈 씨, 의사 선생님이 며칠 후면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리는 침대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메즈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만족감이 더 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몸은 아직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처럼 평온했던 적이 없어.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강인했어요. 내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아마 다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고메즈는 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자기 삶이 비록 굴곡으로 가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시프리아노는 문 밖에 서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 감사,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고메즈에게 진 빚은 단순한 감사 인사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실로 들어선 그는 내리에게 말했다. 고메즈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다. 시프리아노는 침대 옆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고메즈 씨,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메즈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사과 왜죠? 제가 당신에게 가졌던 편견 때문입니다. 시프리아노의 목소리는 낮았다. 저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숙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내리뿐 아니라 저에게도 존중과 선량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메즈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저 또한 한때는 오만한 사람이었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신의 딸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시프리아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퇴원하면 블랑 레스토랑을 다시 열 생각입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당신이 새 레스토랑의 고문이 되어 당신의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고메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블랑 레스토랑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이 레스토랑은 고급 요리뿐 아니라 특별 공익 시간을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레스토랑 직원 중 일부는 노숙자이거나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일하며 삶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개업식에서 고메즈는 특별 손님으로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연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를 실패자,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지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블랑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눈에 자부심을 가득 담고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아버지와 고메즈 씨의 뜻을 이어받아 블랑을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존경입니다. 레스토랑의 분주한 주방에서 고메즈는 새하얀 조리복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주방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열정이 넘쳤다. 그는 새 직원들을 인내심을 갖고 지도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신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휴식 시간에는 구석에 앉아 레스토랑을 오가는 손님들과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고메즈 씨, 무슨 생각하세요? 내리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고메즈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다. 누가 알았겠니? 한때 아무것도 없던 노인이 이런 변화의 증인이 될 줄은. 당신의 용기와 선량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마일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블랑 레스토랑은 개업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이곳은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시의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훌륭한 요리뿐 아니라 따뜻함과
포용력으로 유명해졌다. 매일 아침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일반 손님과 노숙자, 저소득층 사람들이 공익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곳의 규칙은 간단했다. 공익 시간에는 누구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고 비싼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고메즈는 레스토랑 고문이 된 후 주방 운영뿐 아니라 레스토랑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노숙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변화할 기회를 얻고자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수줍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고메즈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고메즈 씨,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노동자였는데 사고로 다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듭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고메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저도 한때 당신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며칠 후 그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청소와 간단한 준비 작업을 맡게 되었다. 비록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는 오랜만에 존엄성과 가치를 느꼈다. 한편 내리는 레스토랑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일상적인 운영뿐 아니라 지역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레스토랑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어느 날 그는 직업훈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는 단지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일리는 시프리아노와의 회의에서 말했다. 시프리아노는 딸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일리, 너는 이제 나보다 책임과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구나. 어느 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내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세상이 저와 제 아이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내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몇 주 후 그 여성은 교육을 받고 레스토랑의 서빙 직원이 되었다. 두 아이도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미소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몇 달 후 내리는 특별 만찬을 열었다.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 새 손님,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초대했다. 홀은 따뜻하고 우아하게 꾸며졌고 꽃과 촛불이 공간을 축제 분위기로 채웠다. 고메즈는 다시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깊은 힘이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선량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블랑은 저에게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 레스토랑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랑은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이곳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가 되기를. 존중과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기를. 만찬이 끝난 후 고메즈는 레스토랑 주방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백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세상을 떠난 은인 라미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백랑 레스토랑은 도시의 선의와 존엄을 상징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따뜻한 항구가 되어 수많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메즈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매일 레스토랑에 나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힘찼습니다. 그는 종종 주방 한쪽에 앉아 레스토랑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메즈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직접 채용했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고메즈 씨. 남성은 그를 보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 끝나고 잠시 들렀습니다. 잘 지내시죠? 고메즈는 손에 들고 있던 차를 내려놓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메즈의 눈가에 흐뭇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남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노력의 결과야. 난 단지 첫걸음을 도와줬을 뿐이야. 맥스는 백랑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그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레스토랑의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다른 도시의 공익단체와 협력하여 백랑의 모델을 여러 곳으로 확장하고 일련의 공익 레스토랑을 설립했습니다. 이날 맥스는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백랑이 과거에 도왔던 노숙자이거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선의에 보답하며 레스토랑을 더 많은 사람들의 구명줄로 만들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아침, 고메즈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행복한 미소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무렵 고메즈는 갑작스러운 허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리는 그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와 고메즈 씨, 괜찮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메즈는 천천히 눈을 뜨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리,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그는 내리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곳을 잘 돌봐줘. 기억해.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희망의 등대라는 것을. 말을 마친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자신이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고메즈의 죽음은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백랑에 남았습니다. 맥스는 그를 위해
따뜻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메즈 씨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존엄과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내리는 추모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레스토랑 벽에는 고메즈의 사진이 걸려 있고 옆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가치가 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몇 년 후 백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전국,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 사람들은 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특별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메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한 줄기 빛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내리는 아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그의 정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대대로 이어지겠지. 아이는 고개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내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햇살이 레스토랑 안으로 쏟아져 모든 곳이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영원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